그럴 줄 알았어. 큰일 날 뻔. 저번에는 저렇게 해놓고 1시간 동안 막 수업 끝나고 딱 보니까 영상을 안 눌렀어. 녹화가 안 돼. 1시간 그냥 빼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녹화를. 아, 정말. 자, 다시. 자, 에너지와 물질의 이동에다가 밑줄을 치고 1번. 꼭 암기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선생님, 에너지도 이동합니까? 네. 물질도 이동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합성을 통해 생물로 들어가죠. 괜찮나요? 그러면 생물에서 뭘로 또 들어가요? 화석연료 만들면서 직권으로 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에너지들이 이동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물질도 마찬가지죠. 그 탄소들이 어디로 이동하는 겁니까?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와 물질이 같이 이동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자, 구성 요소들은 다른 권역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서로 영향을 받죠. 괜찮습니까? 거기다가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아저씨, 꼭 써. 빨리.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부터 질문하시죠. 6번부터 질문. 넌요? 없어요? 넌요? 유진이. 괜찮아요. 넌요? 6번부터 10번까지. 정말요? 아우, 내가 너무 잘 가르쳤어. 미쳐버리겠네. 숙제 안 한 건 아니고? 아니에요? 다 맞은 거 맞아요? 다음부터는 좀 채점을 빨간색으로 하세요. 연필로 해놓으니까 뭐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겠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1번부터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부터 질문하시죠. 은호, 없어요? 유진이는요? 13번이요, 또? 12번이요, 또? 15, 16은 안 해도 돼요? 이게 좀 중요한데. 하긴 암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요. 자, 12번 문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빠밤. 자, 12번 문제. 생명현상 유지에 기여하는 기권의 역할이다. 자, 대기 대순환을 통해 지구의 에너지 평형에 기여하냐라고 했는데, 지구의 에너지 평형이잖아요. 우리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짜단, 요렇게 태양 복사, 요렇게 여기는 적도고요. 태양 복사, 흡수하는 태양 복사, 그 다음에 방출하는 지구 복사, 요렇게 돼 있죠. 방출하는 지구 복사, 요렇게 방출하는 지구 복사. 자, 그래서 요만큼은 과잉으로 남는 거고, 요만큼은 부적으로 남는 건데, 대기나 해수의 순환으로 과잉된 에너지가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기의 대순환이 에너지 평형에 기여하는 거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명활동에 필요한 성분을 제공해 준다. 기권이 해주는 거 맞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공기는 비열이 크다. 미쳤어요. 물이 비열이 컸어요. 됐어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리고 평균 기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 수권이 해주는 겁니다. 수권. 될까요? 이건 물이라고 고쳐주면 되고요. 될까요? 넘어갑니까? 자, 그 다음에 빰빰 13번. 그림은 기권의 성층 구조를 나타낸 것이라. 자, 대륙권, 성중권, 중앙권, 열권 이렇게 되는데 오존층이 존재하는 권을 써라. 무슨 권이라? 성층권. 그렇죠? 그 다음에 오존층이 형성되는 과정을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과 관련지어 서술하세요. 아이고! 일부러 떨어뜨린 거야. 니네가 이제 졸지 말라고. 다 이게 시나리오에 있어. 이때쯤에 떨어뜨리면 되겠다. 이런 거. 너무 그렇게 또 오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오존층이 형성되는 과정은 뭡니까? 생물권에서 뭐를 하면 광합성이 일어나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증가하여 돼요? 또 대기의 상호작용으로 오존층이 만들어지는데 그냥 증가하여 오존층이 생성, O3가 생성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뭐라고 써 있어 정확하게는?
산소가 쌓인 후에 대기 중에 오존층이 형성되었다. 비슷하네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 15번하고 16번은요, 좀 이렇게 어떻게 체크 좀 해주세요. 이런 거 좀 자주 나오니까요. 기본적으로 암기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부터 21번까지 질문하시죠. 17번부터 21번. 20번이요, 또? 19번이요, 또? 없어요? 21번. 그래요. 이거 세 문제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빠바밤. 자, 우선 20번부터 해결해 볼까요? 자, 탄소 순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요, 다른 학원에서 영상 찍는 것보다 여기서 영상 찍는 게 훨씬 더 막 화면이 좋더라고요. 좋은 환경에서 너희가 수업을 받고 있다. 죄송해요. 코 먹어. 자, 어쨌든, 자, 기권은 있고, 어쩌고 있는데, A, 화석연료의 연속으로는 어떻게? 직권에서 기권으로 간 거고, 그 다음 B, 화석연료의 생성은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간 거고, 그 다음에 C는 어디 있어? C가 방출인가? C 방출이네요. 그래서 수권에서 기권으로 간 거고, D, 융해는 기권에서 수권으로 간 거고, E, 화산폭발은 직권에서 기권, F, 광합성은 기권에서 생물권, 호흡은 생물권에서 직권, 기권, 이런 식으로 쭉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연간 탄소 이동량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많니? 라고 했는데, 너무 당연합니다. 화석연료가 지금 쌓이고 있어요? 아니면 없어지고 있어요? 없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연소가 생성보다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화석연료가 점점 줄고 있고, 그러니까 희박해진다. 이제 갑자기 뭐라 그러죠? 다 쓴 걸 뭐라 그러죠? 고갈될 염려가 있다. 오호, 예, 똑똑해. 똑똑. 똑똑하네요. 자, 어쨌든 소원이 높아지면 C가 D보다 활발해지니? 라고 물어봤는데, 자, 우선 C보다 D가 활발해지니? 그랬는데, 우리는 이거는 니은 같은 경우는 사이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응? 사이다. 우리 이런 사이다. 몰라요? 광고에 나오잖아요. 광고에 싸이가 막 선전을 못 봤어요? 나랑도 싸이다 막 이러면서. 몰라요? 우리 이런 싸이다 막 몰라요? 본 적 없어요? 진짜? 내가 이따가 쉬는 시간에 보여줄게요. 진짜. 진심.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사이다. 사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따뜻한 사이다 본 적 없어요. 괜찮습니까? 차갑게 먹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온도가 어쩔수록 떨어질수록 용해도가 크기 때문입니다. 용해도가 크다. 그러니까 온도가 떨어질 때 C보다 D가 더 큰 거예요. 괜찮나요? 온도가 높아지면 반대겠죠. 그러니까 C보다 D가 활발 미쳤어요. 자, 그 다음에 E와 F는 모두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키는 역할이다.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키는 건 이산화탄소를 없애는 거죠. 이산화탄소를 없애는 거. 그러니까 기권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광합성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E는 돼요? 안 돼요? E는 기권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괜찮나? 그래서 F는 되지만 E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1번 이렇게 떨어지겠네요. 자, 밑으로 내려갑시다. 괜찮아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19번. 자, 물의 순환 과정에 형성된 지표 변화에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공유는 되고요. 그 다음에 순환 과정에 석회동굴도 되죠. 왜냐하면 지하수가 석회암을 녹이는 거죠. 석회암을 용해시키는 게 바로 요 과정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석회동굴 되고요. 그 다음에 습곡산맥은 뭐예요? 직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괜찮아? 땅과 땅에 붙이면서 이렇게 뿔뿔 올라오는 거니까. 그 다음 버섯바위는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라서 조금 아니겠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이 바위가 깨져 나가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 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로 들어가면
자, 탄소가 이동하는 예를 나타냈다. 석회동굴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이다? 직권에서 수권으로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쵸? 탄산칼슘이 녹아서 지하수에 녹아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화석연료의 생성 그랬어요. 그건 뭐야? 생물권이 쌓여가지고 화석연료, 즉 석유석탄 천연가스 만드는 거니까 직권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그러면 A는 뭐야? 수권에서 생물권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해라 이 말이겠네요. 뭐 어쨌든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구성 요소를 각각 써요. 각각 썼고요. 자, A에 해당하는 탄소 이동의 예, 수권에서 생물권으로 들어가는 탄소 이동의 예는 뭡니까? 탄산염 이온에서 탄산 이온으로 생물권에서 뭐를 만들었다. 그래서 껍데기, 이게 조개 껍데기를 만들었다. 생물권에서라고 보다는 그냥 조개라고 할까요? 자, 조개가 껍질을 만들었다. 껍질을 생성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 탄산이온을 통해서 뭘 만들었어? 생물권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광합성을 하기도 하죠. 괜찮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물 속에 있는 생물들은 광합성 해야 안 해요? 광합성 하잖아요. 그쵸? 근데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직접 흡수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쵸? 돼요? 그래서 투순 생물들이 광합성할 때는 탄산이온을 통해서 광합성을 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탄산이온으로 또 뭐가 있다? 생물권에서 광합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뭐 이런 정도 써두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등급 도전하기 1번부터 4번까지 질문하시죠. 없어요? 없으면 2번, 4번만 풀게요. 자, 2번입니다. 가와 나는 지구 시스템의 생물권이 형성되기 전과 생물권이 형성된 후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생물권이 있으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나타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태양 복사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고 흡수되는 에너지, 그 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는 방출되는 에너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가에서 기권의 주요 성분은 산소가 있었다 없었다? 산소는 아직 없었다. 괜찮아? 왜? 이 산소는 언제 광합성 생명체가 탄생한 이후, 광합성 생명체가 탄생 이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괜찮나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에서 최초 생물권은 주권에 분포했다. 맞는데, 수권에서 그 다음 무슨 권으로? 직권에서 기권으로 넘어가는 거죠. 괜찮나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나에서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으로 기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영향을 받아야지 서로. 괜찮나? 무조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네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쓰나미 같은 게 일어나면 괜찮아? 해저 지진이 이제 흔들리게 발생해서 쓰나미 해일이 발생해서 생물권들이 뒤질 수 있죠. 괜찮습니까? 이런 것들이라든가 또는 뭐가 또 있을까요? 이산화탄소 발생량 같은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해저에서 이제 화산이 폭발하면 탄산 이온들이 막 들어가 있을 거고 수권으로. 근데 수권에서 또 방출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는 이게 이제 원시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었죠. 됐습니까?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도 무조건 하여튼 서로 영향을 받아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지구 시스템의 각 번역 가에서 라에 존재하는 탄소의 주요 형태와 이제 탄소 이동인데 이산화탄소는 기권의 주요 성분이고 탄산이온은 수권으로 그 다음에 유기물은 생물권 그 다음에 탄산염은 직권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생물권에서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건 호흡이겠죠? 광합성이 아니고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비과정, 그러니까 기권에서 수권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녹는 과정이죠. 자, 해수의 온도가 높을수록 활발하다? 아니요, 낮을수록 활발하겠지. 아까 얘기했죠? 사이다? 우리 이런 사이다? 아, 진짜 이름 있어. 너랑드 사이다. 나랑드 사이든가?
아니, 다 있어. 이게 대본에 다 있는 거야. 자, 어쨌든. 석회, 안 믿겨? 자, 어쨌든 시위 과정에서 석회암이 만들어지는 것도 맞네요. 근데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지만 요렇게 해서 석회암 생성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수권에 녹아있던 탄산이온이 육지에서 녹아들어온 칼슘이온과 만나 침전이 되면 수권에서 직권으로 가는 거고, 괜찮나? 그 다음에 조개 껍데기가 쌓여서 석회암이 되는 건 생물권이 직권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석회암 되는 건 두 가지 방법이 다 있어요. 알겠습니까? 수권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생물권에서 들어올 수도 있다.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답은 그럼 몇 번이다? 디귿 하나마다 답이 3번인가요? 자, 우리는 페이지 102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근데요. 네. 네. 어쨌든 102페이지. 근데요. 오늘 시간 좀 남으면 진도 더 나가도 돼요? 혹시 시간이 남으면 웃기지 마. 자, 어쨌든 시간이 좀 남으면 중력 시스템이라도 좀 진도를 좀 나가서 네, 나가보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나가도 괜찮나요? 챕터 하나 정도만 더 나가도. 자, 어쨌든 지각 변동과 변동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근데 사실은 여기는 판구조론을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판구조론은 우리가 언제 한번 배운 적이 있었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지진화산 배우면서 약간 배운 적은 있어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수렴형 경계,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 뭐 이러면서 조금 배운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내용이에요. 자, 지각 변동입니다. 지각 변형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활동으로 화산 활동, 지진, 조산 운동이 있다. 화산 활동, 마그마가 뚫쳐 나오는 거구만. 그리고 화산 불춘물에는 세 가지가 있구만. 이 세 가지의 화산가스는 기체고, 쇠설물은 고체고, 용암은 액체겠죠? 그래서 고액기가 모두 나오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다음. 지진은 어쨌든 에너지가 이렇게 땅이 흔들리는 현상으로 이 지진과 화산을 일으키는 에너지는 뭐다? 지구 내부 에너지 밑줄 쳐야겠죠? 자, 그 다음 변동대, 화산이 일어나는 지역,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이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분포하고 있어서 우리는 화산대, 지진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화산대나 지진대가 어디에서 거의 나타나고 있다? 판의 경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무슨 말이냐? 판과 판이 벌어지거나 또는 판과 판이 이렇게 만나는 과정에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발생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중에 당신이 꼭 기억해야 될 거 밑줄 치면서 따라오세요. 환태평양 화산대입니다. 화산대 지진대. 여기가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는 지역이고요. 거기다 표시하시면, 지도에 표시하시면 요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봐야지. 자, 여기서 하나 지도 보면서 꼭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괜찮나요? 잘 봐요. 자, 여기 빨간색이 화산이고요. 파란색이 지진이거든요. 돼요? 그러면 화산이 있는 곳에 지진대가 반드시 있나요? 화산이 있는 곳에 지진은 반드시 있죠. 맞아, 아니야?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 생각을 해서 화산이 막 빵 하고 터졌는데 어떻게 지진이 아니냐고 조용하게 폭발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땅에 울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산이 있으면 지진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괜찮나요? 그런데 지진이 있으면 반드시 화산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옆에다 써놔야 돼요. 화산이 있으면 지진은 반드시 있는데 지진이 있다고 화산이 반드시 있는 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변동대는 뭐랑 똑같다. 지진대와 똑같이 화산대와 똑같은 건 아니에요. 지진대는 변동대와 똑같은 거고 괜찮아? 화산대는 그 변동대 중에 일부의 화산이 폭발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괜찮아요? 넘어갈까요? 괜찮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판구조론으로 조금 들어가 볼 건데, 그러면 도대체 판이라는 정의가 뭐니? 라는 거예요. 자, 판이라는 놈은 뭐냐면, 지구의 단단한 암석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지구가 맨 처음 만들어졌어, 이렇게. 괜찮나? 돼요?
그럼 이제 얘가 마그마 바다였으니까 점점 식어서 만들어지잖아. 맞아, 아니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바깥 부분은 어떻게 될까? 완전 식어가지고 고체가 됐겠죠. 괜찮나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멘틀에 있는 요 부분이 괜찮나? 좀 하강에 밑에 있는 게 부분 용융이 좀 되어 있어요. 부분 용융이 돼 있다 보니까 움직일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멘틀에 대류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뭐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가장 단단한 부분 일부를 포함한 가장 단단한 부분이다. 괜찮나요? 돼요? 자, 두께는 약 몇 킬로까지다? 100킬로까지에다 동글베개 치시고 지구는 하나의 판이 아니라 여러 개의 판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다. 거기다가도 밑줄을 치시며 자, 그러면 여기서 표시해야 되는데 그림에 봐봐. 지각과 멘틀의 경계는 여기죠. 다시 지금 여기 부분은 지각과 멘틀의 경계예요. 멘틀의 경계. 됐나요? 여기 부분이. 그러면 암석권과 연약권의 경계인 이 부분은 지각과 멘틀의 경계예요? 아니에요? 지각과 멘틀의 경계는 아니죠. 돼요? 왜? 암석권 자체가 상부 멘틀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꼭 동글베개 쳐두시기 바래요. 알겠죠?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 헷갈리니까. 다시 암석권과 연약권의 경계는 지각과 멘틀의 경계다. 맞아, 아니야? 안 된다고요. 다시 한번 더. 자, 암석권과 연약권의 경계는 지각과 멘틀의 경계다. 아니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자, 밑에 연약권. 연약권은 한 400km까지의 깊이로 괜찮아? 뭐가 되어 있다? 부분 용융이 되어 있다. 이 부분 용융이 되어 있으면 움직일 수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봐봐. 여기 안에 뭐 있어요? 뼈 있죠? 여기에 뭐 있어요? 뼈 있죠? 고체잖아요? 근데 움직여요. 왜? 요 사이에 뭐가 있으니까. 근데 나 이 수업을 언제 했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하지 않았어? 그럼 지난주에 이거 직원과 변화 이거 했어요? 왜요? 아, 나가다 포기했구나, 내가. 진도 나가려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 부족해갖고 포기했군요. 맞아, 아니야? 멘틀? 아, 멘틀 부분 설명하다가 앞에서 여기 약간만 설명했다. 네. 똑같은 설명이 다시 또 반복됐네요.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부분 용융이 돼 있어서 뭐가 있다. 아, 갑자기 너를 보는데 이 생각이 갑자기, 나 이거 쏙 뺐던 것 같은데? 유진이 보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또 생각이 나는 거, 데자뷰? 민혁아? 선생님 눈길이 부담스럽나요? 네, 알겠어요.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요. 은호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당당하잖아요. 선생님 눈길이 막 이렇게 들어가도 막, 쳐다보셨어요? 자, 어쨌든, 자, 부분 용융이 돼 있어서 유동성이 있고, 유동성이 있으니까 멘틀의 대류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멘틀의 대류에다가도, 다른 색깔 필요 없어요. 자, 멘틀의 대류에다가도 밑줄을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치면서 따라오시고. 자, 이제 판의 구분인데, 자, 요걸 외우셔야 돼요. 자, 혹시나 내가 그럼 지난주에 이것도 설명을 했던가 모르겠는데, 화성암에는 마그마가 냉각돼서 만들어져요. 마그마의 냉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그마의 냉각으로 만들어집니다. 괜찮나요? 자, 마그마의 냉각으로 만들어진 이 화산암은 크게 두 가지로만 구분하시면 돼요. 하나는 뭐다? 하나는 화산암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다? 심성암이 있어요. 자, 화산암은 자, 빠르게 냉각됩니다. 지표 부근에서 냉각되다 보니까 되게 빠르게 냉각되다 보니까 입자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지고요. 만들 시간이 없어요, 입자를. 그래서 세립질이라고 불러요. 미세할 세자, 뭐 그 세자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세립질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심성암은 어쨌든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다 보니까 입자를 만들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육안으로도 보입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무슨 질? 조립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뭐를 해요? 조립을 하죠. 괜찮습니까? 조립을 하면 덩어리가 커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암석들이
밝은 놈이 있고 어두운 놈이 있거든요. 어둡고 중간 밝고.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두운 놈이 뭐가 좀 많으냐면 철과 마그네슘이 많아요. 다시 한번 더 뭐가 많다? 철과 마그네슘이 많아요. 괜찮나요? 철과 마그네슘 많으면 당연히 밀도가 뭐야? 작아. 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두운 암석이 바로 대표적인 게 현무암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음,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심성암에는 반려암, 섬록암, 그 다음에 화강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괜찮나요? 자, 어디에 돌이 많냐면 현무암은 제주도에 많죠. 그래서 해양 지각을 이루는 암석이 바로 현무암이다라고 외우시면 편하고요. 그 다음에 화강암은 어디에 많냐면 산 꼭대기에 많아요. 산 꼭대기. 우리 뭐 무슨 수락산 꼭대기 보면 하얀색으로 보이죠. 금강산 꼭대기 보면 하얀색이 보이잖아요. 하얀색 암석들. 맞아 아니야? 돌덩이들. 설악산 꼭대기, 울산 바위, 무슨 바위 뭐 갔다 보면 다 하얀색으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게 바로 화강암이다.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너는 무슨 돌, 제주도의 돌, 너는 무슨 돌, 서울의 돌 이렇게 외우시면 현무암으로 구성된 판이 바로 뭐다? 해양판이다. 화강암으로 구성된 판이 바로 대륙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돼요? 현무암에는 그럼 철과 마그네슘 많아서 밀도가 커요. 돼요? 그럼 화강암 밀도가 작겠죠. 그럼 무슨 현상이 만났냐면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만나면 밀도가 큰 판이 아래로 막 내려갑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판이 소멸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요거는 사진을 찍어 놓는 게 조금 더 편하죠? 아니면 필기를 해놔도 되고요. 빨리 정리. 상식선으로 써놓으면 되고 아니면 필기를 해놓으시든 사진을 찍어 놓으시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조금 수업했다고 좀 졸리네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혹시 영상을 보다가 내가 심심해 할까봐 영상을 보지도 않지만 근데 조회수는 갑자기 7, 8 됐어요. 우리 과학 조회수가 내가 본 건가? 아, 내가 본 걸 수도 있어요. 자꾸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민혁아 영상을 한 번도 본 적은 봤어요. 오! 뭘 봤어요? 수업했던 거. 오, 그랬더니 도움이 좀 돼요? 예. 도움이 좀 됐어요? 아, 도움이 된대요, 은호야. 봤어요, 안 봤어요? 됐어, 씨.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그냥 읽으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판의 경계네요. 자, 판의 경계, 판은 크기가 작은 판 10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각 변동은 주로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지진대와 화산대가 대부분 판의 경계와 일치하고 있대요. 지진대와 화산대는 판의 경계와 일치. 이거 아까 했던 얘기 그대로죠. 자, 되게 복잡한 판들이 막 존재를 하는데 괜찮나요? 돼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지만 이게 원래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자, 여기 환태평양을 그리면 요렇게 하여튼 요런 식으로 그려 들어가면 될까요? 요게 수렴형 경계입니다. 돼요? 그러니까 태평양을 둘러싸면서 수렴형 경계니까 계속 모여들어요. 판들이. 이해가 돼요? 그럼 태평양은 넓어지겠다, 좁아지겠다? 좁아지겠죠. 괜찮나요? 진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한국과 미국이 만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미국은 한국 땅,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대려 한국이 미국 땅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봐봐. 자, 여기 대서양을 가로지르면서 그 다음에 남극 대륙을 쭉 가로지르면서 그 다음에 태평양에서 한 번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인도양에서 이렇게 한 번 또 올라가는 요 경계들. 이 경계들이 뭐냐면 발산형 경계입니다.
될까요? 그러니까 대서양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벌어지고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남극 대륙에서 모든 대륙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멀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태평양의 요 육지 부분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떨어져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 큰 섬이 되겠다. 이해가 됩니까? 자, 요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네. 자, 그런데 뭐 대부분은 뭐 이렇게인데, 나중에, 그건 나중에. 자, 그 다음에 판의 이동 속도 뭐 어쩌고 나와 있고요. 판의 경계는 상대적 운동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예요. 지금 좀 이따가 배우겠지만, 뭐가 있다? 발산이 있고, 수렴이 있고, 보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선으로 표시한 건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판이다. 뭐 넘어가시고, 판 이동의 원동력 멘틀에 대려 밑줄을 치고요. 자, 온도가 높은 쪽은 밀도가 작아져서 상승이 일어나게 되고,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된다? 밀도가 커져서 하강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 밑줄을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판이동의 원동력 실험 하나 나오고요. 괜찮나요? 돼요? 자, 거기에서 코코아 가루가 판이라고 했을 때, 이 밑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우유가 바로 멘틀이 될 것이고, 가해준 열이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고요.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우유가 막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 그 위에 있던 판인 코코아 가루가 움직이면서 뭐가 된다? 갈라지기도, 또 얘네들이 만나서 뭉쳐지기도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에 비유하였다 이런 뜻이고요. 별건 없죠. 자, 그 다음 페이지 판의 경계 세 가지 경계 들어갑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 알겠어요? 필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자, 갑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발산형 경계가 있고, 보존형 경계가 있고, 수렴형 경계가 있는데, 발산형 경계는 뭐래요? 서로 밀어내는 경계래요. 여기에서는 뭐가 된다? 멘틀의 대류가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멘틀의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에 발산형 경계가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판이 여기서 뭐가 되고 있대요? 생성되고 있대요. 괜찮습니까? 뭐 당연합니다. 봐봐야 돼. 그러니까 마그마 같은 것들이 막 올라오면 압력이 낮아지죠. 압력이 낮아지면 녹는 점이 작아져요. 왜 녹는 점이 작아지냐면 생각해 보세요. 압력을 꽉 누르고 있으면 녹으려면 어때요?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야 이 압력을 이겨내고 녹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녹는 점이 높아요. 근데 압력이 낮으면요. 별로 이제 온도가 별로 그러니까 열이 별로 흡수하지 않아도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금방금방 녹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압력을 꽉 눌렀다가 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압력이 낮아지잖아요. 녹는 점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융해가 일어나고 마그마가 형성이 돼요. 마그마가 형성되니까 이런 데서 화산 폭발이 막 일어났을 거예요. 그 화산 폭발로 연속된 화산 폭발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해령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어쨌든 자 판이 생성됐다. 지각이 생성되는 이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몇 살? 너 빵살이라고 써두세요. 빵살. 그럼 빵살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이가 어떻게 된다? 많아진다. 많다. 빨리 쓰세요. 그림에다가. 자, 이제 수렴형 경계. 자, 여기서는요, 이런 식으로 판이 만나는데, 만나면 밀도가 큰 판이 작은 판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두 판이 가까워지면서 멘틀의 하강부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멘틀이 하강하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렇게 되면 판이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죠. 여기 안으로 들어간 요 판들이 소멸하겠죠. 이해가 됩니까? 여기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요 판들이 소멸하겠죠. 맞아요? 이해가 돼요? 이게 바로 수렴형 경계인데 당연히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될 거야? 마찰에 의해서 지진들이 발생하면서 마그마도 형성이 될 거야. 마그마가 막 형성이 될 거야. 그런데 화산 폭발이 빵 하고 일어났어요. 화산 폭발이 빵 하고 일어났어요. 근데 육지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그건 스곡산맥. 바다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그건 호상열도라고 합니다. 자, 호상열도, 스곡산맥 밑줄을 쳐두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호상열도, 스곡산맥 밑줄을 치시면서 여기에 화산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요 밑에 있는 그림은 필요 없어요. 알겠죠? 빨리 화산이라고 쓰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보존형 경계인데, 보존형 경계는 판이 어긋나서 형성이 된대요. 물론, 수렴형 경계에서 어긋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어디 해령 쪽에서 보존형 경계가 나타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보존형 경계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해령이 있으면 여기 지반이 강하고 지반이 약한 거야. 지반이 강해서 여기는 느리고 여기는 빠른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가고 얘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조금 가고 조금 많이 가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끊긴다고요. 이렇게.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무슨 형 경계가 생기는 거야? 보존형 경계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 보존형 경계에서는 봐봐야 돼. 생성은 되거나 소멸되지 않음이라고 써 있어요. 괜찮습니까?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으니 안정한 경계입니까? 예전에 이거 수능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다시.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아서 여기는 안정한 판의 경계다. 맞아요? 안정한 판의 경계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안정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지진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지진이 없는 판의 경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안정하지 않아. 절대적으로 안정하지 않아. 말장난에 노란하지 마. 알겠습니까? 다시 여기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정하니라고 하면 안정하지 않다고요. 알겠습니까? 옆에다가 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하지 않아. 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지형들, 여기 호상열도 이름 외우셔야 되고요. 해령 외우셔야 되고, 보존형 경계에 있는 게 변환단층입니다.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해구라는 이름 외우시면 좋겠고, 수면 경계에 있죠? 수곡산맥 존재한다.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또, 여기 이제 판이 내려가면서 없어지는 걸 섬입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베니오프대라고 부르기도 해요. 다시 한 번 더, 무슨 오프대? 베니오프대. 누가 맨 처음에 발견해서 그래? 베니오프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그래. 베니오프대. 괜찮습니까?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판의 경계의 종류 대충 이해해 보았습니다. 괜찮나요? 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 판의 경계의 지각 변동들이 아주 이쁘고 깜찍하게 나와 있는데 괜찮나요? 여기는 별표 3개.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약간 위쪽에 빈칸 좀 남죠? 빈칸 좀 남은 곳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자, 우선 모든 경계에서 무조건 천발 지진이 나타납니다. 천발 지진이 없는 경계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에서 신발 지진이 나타납니다. 자, 외우실 때는 돼요? 수렴에 시옷이 있으니까 신발에 시옷이 있어 이렇게 외우면 편하겠죠? 괜찮나요? 수렴 경계 신발 지진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화산 활동은요. 해령, 해구, 호상, 열도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자, 여기는 희형이 있으니까 히히히 이렇게 외우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해구, 해령, 호상, 열도 해구, 해령, 호상, 열도 해구, 해령, 호상, 열도 히히히 죄송해요.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우라고요. 솔직히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나도 얼마나 니네를 외우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까? 그냥 그렇구나. 저 새끼, 좀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미녀가? 그렇다고 새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선생님은 덩치가 크니까요. 새끼는 아니죠. 그죠? 120kg짜리 새끼가 어딨어요. 그죠? 근데 난 언제 살을 빼지? 근데 좀 빠졌어요. 내가 진짜 솔직히 말하면 지금 원래 120kg였거든요. 요즘에 몸무게를 쟀는데 105kg까지 떨어졌어요. 왜 떨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먹는 것도 잘 먹고 막 이러는데. 겨울방학 들어가지고 수업이 많아져서 이런가? 수업을 많이 하면 살이 빠질까? 더 많이 하면? 그건 아니야?
선생님의 이런 심각한 고민을 굉장히 웃으면서 받아들인 죽여둘까, 이것들. 자, 어쨌든, 자, 맨 처음에 우리 어디까지만, 발산형 연계까지만 좀 얘기하고요. 괜찮아? 좀 쉬었다가 또 나머지 해나갈게요. 괜찮아요? 자, 발산형 연계입니다. 발산형 연계 위에서 보지만, 멘틀 대류의 상승부, 판이 생성되는 부분. 맞아요? 됐어요? 자, 보면, 요렇게 위로 올라오는 부분들이에요. 괜찮나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뭐가 된다고 아까 압력이 낮아지면서 마그마가 형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자, 그래서 요런 데서 막 마그마가 형성되고 여기에서 지진 화산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럼 여기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막 연속해서 여기도 발생하고 여기도 발생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돼요? 그래서 하나의 산맥처럼 산들이 쭉 하고 연결돼요. 괜찮나요? 그걸 우리는 해령이라고 한다고요. 괜찮아요? 령자가 왜 대관령, 뭐 임계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령자랑 똑같아요. 그래서 꼭대기령인가 하여튼 그래요. 괜찮아요? 산봉우리령인가 하여튼. 됐나요? 한자가 그래요. 그래서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면서 해령이 형성이 되는데 해령의 중심부, 좀 이따가 이거 밑줄 칠 거야. 이거 외우셔야 돼. 사실 이름도. 해령의 중심부에 열곡이 형성이 되고 두 판이 멀어짐에 따라 마그마가 분출해서 해령이 형성이 되며 이 해령에서 멀수록 해양지각의 나이가 증가한다라고 써져 있어요. 괜찮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한 번 더. 이거 다 썼으면 지워도 되나요? 자, 그러면 해령에서 이런 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이렇게 멘틀이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면서 마그마가 막 형성이 되니까 사산 폭발, 한산 폭발 막 일어났는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위쪽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그 다음에 조금 위쪽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막 일어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런 산들이 쭉 연결이 되면서 우리는 이걸 해령이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괜찮나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화산이 폭발하면서 마그마가 식으면 암석이 생성되는데 그 암석을 우리는 빵살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빵살. 그러면 해령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이가 어떻다? 많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 그치? 그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라고. 돼요? 돼요? 별표. 그런데 문제는 될까요? 자, 여기 봐봐. 해령부터 거리 빵 1200km, 1200km 가는데 지금 나이가 똑같죠? 맞아요? 그럼 확장 속도가 어떻다는 얘기야? 왼쪽이나 오른쪽의 확장 속도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그럴 확률이 있어, 없어? 그렇게 많겠어? 아니요. 그렇게 적겠지. 어느 판은 빠르고 어느 판은 느릴 수 있잖아. 양쪽이 벌어지는데.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어떤 그래프가 나올 수가 있냐면 됐나요? 니네들이 이제 분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래. 자, 어떤 그래프가 나올 수 있냐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뭐 예를 들어 1200, 1200인데 1200, 1200인데 얘는 이렇게 그려지고 얘는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다르게?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10억 년이고 여기는 5억 년이야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괜찮나요? 돼, 안 돼? 위로 올라갈수록 나이가 많으니까. 맞아? 그럼 누가 빠른 거야? 왼쪽에 있는 A판 쪽이야? B판 쪽이야? 누가 빠른 거야? 기울기가 급한 A가 빠릅니까? 아니요. 왜요? 왜 하냐? 생각해보면 같은 1200km까지 가는데 얘는 10억 년 걸렸고 얘는 5억 년 걸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아?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시간이 짧을수록 속도가 빠른 거잖아요. 맞아, 아니야? 그런데 왜 여기가 기울기가 급해? 아니, 생각해보면 우리가 속도 시간 그래프 그릴 때 돼요? 가로축이 시간에 세로축이 거리야. 그러니까 급한 놈이 빠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반대잖아. 이쪽이 시간이고 이쪽이 거리면 반대잖아, 반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옆에다가 뭐라고 쓰실 거냐면 됐나요?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속도가 빠르다. 될까요? 써주면 되겠죠.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속도가 빠르다. 돼요?
자, 이제 난이도 상. 빨리 끝날 줄 알았죠? 다시 난이도 상. 될까요? 이거 썼어요? 자, 이제 난이도 상은 뭐 사진만 찍어놔도 될 것 같은데 괜찮나요? 자, 우선 나이가 이제 퇴적물이 이제 생성이 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쌓이기 시작하냐면 퇴적물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괜찮나요? 퇴적물들이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무거워지죠. 무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니까 어떻게 돼요? 수심이 깊어집니다. 이해가 돼요? 돼요? 빨리빨리. 돼요? 그러니까 다시 즉 해령의 모습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원래 정상 부분에 점점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유가 퇴적물들이 쌓여서라고요. 퇴적물들이 이렇게 쌓여서라고. 이해가 돼요? 오케이? 다시 시간이 지날수록 퇴적물이 쌓여서 수심이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지금 영상이 나오나? 어머, 저 끝은 잘리네. 다시 요거 이쪽으로 다시 시간이 지날수록 퇴적물이 쌓여 수심이 깊어진다. 될까요? 그러면 퇴적되는 속도가 만약에 똑같다면 수심이 똑같은 수심의 나이는 똑같은 거죠. 다시 그 수심을 만들 때까지의 시간은 똑같다고요. 이해가 돼요? 다시 퇴적되는 속도가 똑같다면 돼요? 수심이 같은 데는 나이가 똑같다고요. 괜찮아요? 그러면 봐봐. 어떤 지역은 이렇게 이제 기울기가 해령이 이렇게 급한 해령이 있었고 여기가 해령인데 급해. 괜찮아? 근데 어떤 지역은 막 이렇게 완만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좀 완만하게. 괜찮나요? 될까요? 그러면 여기는 요 수심, 똑같은 수심을 만들어내는데 괜찮나? 해수가 좀 위에 있으니까 똑같은 수심을 깊이를 만들어내는데 여기 이렇게 똑같은 깊이를 이렇게 만들어낼 건데 시간이 어떻다고요? 동일하다고요. 괜찮나? 여기랑 만들어내는 요 시간이 동일해. 근데 얘는요 해령으로부터 얼마 안 갔고요. 얘는 해령으로부터 많이 갔잖아요. 그쵸? 맞아 아니야? 돼요? 시간은 똑같은데 얘는 이동 속도가 그럼 누가 더 빠르다는 얘기야? 얘가 더 빠르다는 거죠. 괜찮나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뭐다? 해령이 경사가 완만하다는 얘기는 속도가 확장 속도가 이동 속도가 뭐 하여튼 확장 속도라고 하자. 미안해. 확장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 빠르다. 사진. 지금 이 상은요, 이제 이 상에 대한 내용은 교재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돼요? 교과서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할 수가 있겠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빨리, 나와, 안 나와? 나와요. 통합과학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은 이 통합과학은요, 그냥 간단하게 수업해서 알고 넘어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게 수능 과목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하느냐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을 엄청 잘 들어야 돼요. 알겠어요? 뭐 어쨌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화산활동과 천반지진이 발생한대요. 당연하죠. 모든 경계에서 천발이 있고요. 해령이 있으니까 화산이 있겠죠. 괜찮나요?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봐봐야 돼. 요걸 모식적으로 그리면 요걸 이렇게 모식적으로 그렸어요. 괜찮나? 여기가 해령입니다. 해령의 양쪽 판에서 모두 지진이 발생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양쪽 판에 모두 화산이 있어요. 돼요? 그
그러니까 양쪽 판 모두 지진과 화산이 존재해야 돼요. 근데 그거에 비해 이제 나중에 수렴형 경계를 보면 모식도를 그릴 때 한쪽에만 나타나요. 이쪽에만 지진이 나타나고 이쪽에만 화산이 나타납니다. 괜찮습니까? 이게 수렴형 경계, 이게 발산형 경계입니다. 괜찮나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구분할 수 있어지는데 그건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될까요? 자, 그 다음 요건 그리셔야 돼. 빨리 옆에다가 요거. 자, 바다에서 멘틀의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육지에서 상승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괜찮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상승하면 이렇게 해양판과 해양판이 생성되면서 벌어지지만 육지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두 대륙판이 멀어지면 열곡이 깊게 형성된다. 됐습니까? 그럼 열곡대가 계속 확장되면서 나중에는 바다가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바다가 들어가면 해령이 형성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물이 들어가면 이제 바다가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벌어지다가 보면. 그쵸? 그래서 열곡대에서 또 지진 화산 활동이 있고 천발 지진 발생한다라고 써져 있어요. 괜찮습니까? 이해되시죠? 자, 이제 마지막 지형 외우셔야 되는데, 자, 지형 대서양 중앙해령 동태평양 해령, 이 바다에서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아프리카 열곡대,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발산형 경계가 있는 지역입니다. 괜찮아요? 그거 요렇게 세 놈만 잘 나오니까 시험 문제는 다른 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알겠어요? 자, 요렇게 해서 발산형 경계 마무리 짓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 은호, 일어나. 자, 이제 수렴형 경계 들어가려고 하는데, 수렴형 경계 들어갈 때 괜찮나요? 지진의 종류를 조금 먼저 하고 넘어갑시다. 괜찮나요? 자, 지진의 종류에는 크게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래요. 지표면이 있고요. 돼요? 그 다음에 지하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괜찮아? 지층이 막 이렇게 있어요. 괜찮아? 이 지진이 발생한 지점이 이런 지점이라면 봐야 돼. 지진이 발생한 지점은 우리가 진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진원의 바로 위에 있는 지점을 진앙이라고 하는데 이건 별로 필요는 없어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 진원의 깊이가 얼마냐에 따라 천발이냐, 중발이냐, 신발이냐가 달라진다고요. 괜찮아?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한 지점이 지표 부근이면 천발이고요. 중간이면 중발이고요. 심한, 되게 깊은 곳이면 신발이라고 보면 되는데 대체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 돼요? 신문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 천발 아니면 신발밖에 안 나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아까 정리할 때 수렴형 경계 신발 지진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던 거예요. 모든 경계 천발 지진 이렇게 외운 거고, 모든 경계에서는 그냥 지표 부근에서 다 지진이 일어나요. 괜찮나요? 다 지진이 일어나는데 수렴형 경계에서만 뭐가 있다? 신발 지진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합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런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발 지진 한번 들어가 보자. 신발 지진, 수렴형 경계 한번 들어가 보자. 수렴형 경계는 이렇게 밀도가 다른 판들이 만났을 때, 다시 한번 더, 밀도가 이런 식으로 다른 판들이 만났을 때, 무슨 판이,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섭입하면서 소멸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멘틀의 대류가 하강하는 부분이고요. 자,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대륙판 아래로 섭입하였다. 그러면서 해구나 수국산맥을 형성하는 것을 우리는 이 수렴형 경계라고 합니다. 괜찮아? 수렴형 경계에서도 섭입형을 의미해요. 여기가 그러니까 한쪽으로 섭입대가 있으니까 섭입형. 여기도 섭입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당연히 지진과 화산이 일어나는데 되게 웃긴 게 어디에서만 일어난대? 여기 보니까 대륙판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또는 여기 밀도가 작은 판 쪽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라고 써져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산형 경계는 그런 거 구분 없이 그냥 양쪽 다 지진 화산인데 여기는 밀도가 작은 판 쪽에만 있어요. 다시 한번 더 밀도가 어떤 판? 밀도가
작은 판 쪽에만 지진 화산이 발생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왜 그러냐? 다시 한번 그림으로 한번 판단해 보면 봐봐야지. 이렇겠죠. 자, 여기 이런 식으로 대륙 지각이 있고 여기 바다가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해령이 있으면서 얘가 이런 식으로 아래로 섭입하고 있다고요. 괜찮나요? 이거를 어디에서 보면 위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 있는데 이런 데가 이제 지진 막 이렇게 있겠죠? 다음에 화산도 막 발생할 거고 막 폭발할 거고 맞아 아니야? 이거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판의 경계는 여기란 말이에요. 괜찮나? 판의 경계 부분을 중심으로 한쪽에서 다 나타나잖아. 맞아 아니야? 이해가 돼요? 돼요 안 돼요 유진? 이해 안 돼요? 다시 설명할게. 괜찮아요. 이해돼요? 안 돼요? 다시. 그러니까 여기 밀도가 작은 판이 있어요. 이쪽이 밀도가 큰 판입니다. 밀도가 큰 판이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섭입할 거죠. 돼요? 아래로 이렇게 섭입하면 마찰에 의해서 지진들이 발생해요. 맞아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만나냐면 둘이 만나는 경계 안쪽에서 이렇게 나타나요. 경계의 대륙판 쪽에서 나타난다고. 이해가 돼? 밀도가 작은 판 쪽에.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이렇게 지진 화산이 발생하는 이런 특징을 갖는 게 수렴면 경계의 굉장히 큰 특징이다. 괜찮나요? 자, 자, 가까운 곳에서는 무슨 지진? 이거 그림에다가 쓰셔야 되는데, 여기는 천발 지진. 그 다음에 멀리 가면 갈수록 신발 지진이 발생합니다. 요런 데서 지진이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마찰이 있는 곳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가 판의 경계죠. 이 판의 경계 가까운 쪽에 무슨 지진이? 천발 지진이. 그 다음에 저 안쪽으로 신발 지진이 발생한다는 거죠. 괜찮나요? 이게 이제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봐야 돼. 자, 얘야. 여기 판의 경계가 있는데, 아니, 판의 경계란다. 여기에서 지진들을 측정했는데, 여기에, 진원의 깊이가 낮은 천발 지진들이 막 이렇게 발생을 했고, 돼요? 그 다음에 저 안쪽에 신발 지진들이 발생을 했어.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가 판의 경계에 가깝니? 여기가 판의 경계에 가깝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A하고 B 중에 어디가 판의 경계에 가깝니? 라고 물어봐요. 괜찮아요? 어디예요? 당연히 A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걸 수직 단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잖아요. 그쵸? 자, 여기는 천발 지진이 발생을 했고 점점 깊어져서 여기 신발 지진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여기는 신발 지진, 여기는 천발 지진. 돼요? 그럼 이 판들이 이런 식으로 섭입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섭입했다. 그쵸? 그럼 판의 경계는 이쪽에 있었어야지. 이쪽에. 맞아 아니야? 이해돼요? 그래서 판의 경계가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맞아 아니야? 됐습니까? 가까운 쪽에 천발, 먼 쪽에 신발입니다. 알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들어가면서 발생 깊이가 깊어진다. 별표. 됐나요? 또 해양판이 섭입함에 따라 지진의 발생 깊이가 점점 깊어진다. 천발 지진에서 신발 지진까지 발생한다. 별표. 괜찮아요? 빨리빨리 표시하시죠. 아, 이것도 그리셔야 돼요. 다 썼어요? 응. 선발 참 요것 좀만 표시하시고. 민혁이 다 썼어? 그쵸, 뭐 색깔 펜을 쓰지 않으니 뭐. 웬만하면 삼색 볼펜 같은 거 하나 사요. 사드려? 사드려? 그럼 그런 걸로 좀 표시하십시오. 됐어요? 유진이 다 표시했어요? 다 표시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좀 자세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해양판과 대륙판, 밀도가 큰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하면서 해구나 습곡산맥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 이제 해구가 이렇게 있고요. 해구는 말 그대로 좀 깊은 계곡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곳, 수심이 되게 깊은 곳, 괜찮아요? 그런 걸 우리가 해구라 부르는데, 당연히 이제 여기 이렇게 해양판들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요런 데에는 이렇게 대류판하고 약간 이렇게 구멍이 뚫릴 거 아니에요, 여기가. 괜찮나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런 데가 우리가 해구라고 부르면 돼요. 자, 그러면 대류판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한쪽에서만 화산과 지진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들어가면 지진의 발생 깊이가 점점 깊어진다. 왜냐하면 여기 섭입대가 점점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괜찮습니까? 마찬가지로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났을 때도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해양판 아래로 섭입했다. 그러니까 이쪽이 밀도가 클 것이고 이쪽은 밀도가 작은 쪽이시겠죠. 그쵸? 맞아요? 자, 이렇게 형성이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섭입하는 과정에서 마그마가 분출해서 화산이 폭발하는데, 여기서는 화산 폭발이 어디에서? 육지에서 대부분 폭발했기 때문에 습곡산맥이라고 하는 거고, 괜찮나?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바다에서 폭발할 거 아닙니까? 바다에서 이렇게 폭발하면, 괜찮아요? 섬들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산 말고 섬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섬들을 우리는 호상열도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호상열도가 일본 해구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일본 열도입니다. 일본 열도.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상열도에다가 동글뱅이를 좀 치시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화산은 해구나 호상열도에서 발생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습니까? 이해되셨죠? 자, 요렇게. 그 다음 밀도가 작은 판 쪽에 화산 활동이 활발하고, 한쪽에서만. 자, 그 다음에 밀도가 이제 섭입함에 따라 지진의 발생 깊이가 점점 깊어진다. 요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이제 마지막.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걸 우리가 충돌형이라고 하는데, 충돌 쓰시고요. 충돌. 섭입 말고 충돌. 자,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여 거대한 습곡산맥을 형성했다라는 것인데, 괜찮나요? 될까요? 자, 우선, 그, 지도 잠깐 한번 볼까요? 앞에? 여기 지도 잠깐 보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인도판 보이나요?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여기가 히말라야가 있는 곳이에요. 히말라야가. 괜찮나요? 그러니까 인도판이라는 대륙판과 유라시아판이라는 대륙판이 만나서 습곡산맥을 형성했죠. 녹화가 안 된 줄 알았어. 습곡산맥을 형성을 했죠. 괜찮나요? 근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습곡산맥이 히말라야 말고 또 있죠. 뭐 로키 산맥이나 안데스 산맥. 맞아요? 자, 로키 산맥이나 안데스 산맥 어디 있냐면 로키 산맥 북아메리카판에 있고요. 안데스 산맥 남아메리카에 있어요. 괜찮나? 근데 얘네들을 만나보니까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요.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면 습곡산맥에서 뭐가 형성이 되냐면 화산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다시 뒤로 돌아가면 알겠지만. 여기 보시면 쇽 맞죠? 다시 여기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면 습곡산맥에 화산이 있죠. 맞아요? 근데 여기는 똑같은 습곡산맥인데 화산이 있어요, 없어요? 화산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섭입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그마가 생성되지 않고 화산 활동이 거의 없다. 혹시 마그마가 생성이 되더라도 지하 깊은 곳에 그냥 식어버려요. 화산으로 폭발되는 건 아니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화산이 거의 없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특히 자, 지진도 수렴형 경계인데 신발까지 안 가고 중발 지진까지밖에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중발에다가 동글뱅이 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화산활동 거의 없음. 참 여기 빨간색인데 화산활동 거의 없음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 봐봐야지. 조금 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맞아요? 그래서 두 가지 습곡산맥으로 외우시면 편해요. 하나는 안데스 산맥이 습곡산맥이고요. 또 하나는 히말라야 산맥이 습곡산맥인데 안데스에는 화산이 있다 없다? 있다.
히말라야는 화산이 없잖아요. 안 됐어. 화산이 있으면 됐어, 안 됐어? 안 됐네? 안 됐어. 이렇게라도 외우시라고. 화산이 있으면 안 됐어. 아이고, 이렇게 안 됐어, 너.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안 됐어 산맥에는 화산이 있구나. 됐습니까? 자, 히말라야는 화산이 없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찮습니까? 됐어요? 자, 나머지 지형들인데, 뭐, 페루, 칠레 해구는 그다지 잘 안 나오고, 그나마 좀 나오는 게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마리아나 해구는 우리나라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유할 때 마리아나 해구, 대륙판과 대륙판 충돌하면 히말라야 산맥, 뭐,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으로 넘어가서 보존형 경계도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보존형 경계는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아까 조금 설명했는데, 발산형 경계 해령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해령. 그럼 판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괜찮? 근데 아까도 여기에 지반이 강한 지역이고 여기는 지반이 약한 지역이야. 그러다 보니까 확장 속도가 빠르고 여기는 느리거든요. 여긴 느리고 여기는 빠르게 막 확장이 되려고 하면 시간이 지날 때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움직였는데 얘는 되게 많이 이동을 했고 여기는 늦게 천천히 이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괜찮나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서 해령 부분이 끊어집니다. 해령 부분이 이렇게 끊어져요.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는 A판, 여기는 B판이라고 하면 여기는 A판, 여기는 B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은 A판, 여기는 이쪽으로 B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판의 경계가 되는 거죠. A판과 B판이 다르잖아요. 판의 이동 방향이 여기는 오른쪽으로 여기는 왼쪽으로 어긋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판의 이동 방향이 어긋나는 지역, 그걸 우리는 뭐다? 보존형 경계라고 한다고요. 이런 보존형 경계는 마찰에 의해서 지진은 발생할 수 있어도 화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보존형 경계, 발산하는 판의 이동 속도 차이, 이동하는 속도 차이로 해령과 해령 사이에 수직으로 변환 단층이 발달한다. 이렇게 변환 단층이 발달한 것 중에 누가 있다? 산 안드레아스 변환 단층이 있다. 이거는 따로 별표 좀 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주로 해령과 해령 사이에 발달하지만 해구 또는 대륙판이 어긋나는 경계에서도 발달할 수는 있어. 중요한 건 누구야? 화산 활동은 없어 라고 써놨고요. 별표 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살짝 괜찮나요? 오른쪽으로 살짝 표시할 거예요. 여기 뭐예요? 해령이고요. 여기 뭐예요? 해령이에요. 표시하세요. 해령과 해령 사이의 요 B 구간이 변환 단층이라고요. 그러면 요 나머지 A 구간 있죠? 요 구간. 자, 여기 C 구간 있죠? 요 구간, 요런 구간, C 구간. 이런 데는 판의 경계가 아니다. 판의 경계 아니야. 이런 데는 지진 있어, 없어? 잘 없어. 단층은 있어도 지진이 잘 없어. 알겠습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어쨌든 이렇게까지 세 가지 단층들을 배웠는데 괜찮나요? 다시 한번 조금만 더듬어서 봅시다. 자, 발산형 경계예요. 멘틀이 상승을 했어요. 봐봐야지. 상상을 해. 멘틀이 상승을 했어요. 그럼 양쪽으로 이렇게 쫙 하고 벌어지는 것이겠죠? 괜찮아요? 양쪽으로 벌어지는 곳. 그러면 요곳에서 마그마가 냉각되면서 새로운 해양판들이 만들어지거나 대륙판들이 만들어져 판이 생성되는 곳이라고요. 그 다음에 상승하다 보니까 뭐가 막 지진들이 막 터져. 괜찮나요? 그러니까 지진과 화산이 무조건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해력이 있는 고기는 뭐 몇 살이다? 빵살이다. 빵살. 판이 생성되니까 빵살이다. 멀면 멀수록 나이가 많아진다. 나이가 많아지면 퇴적물이 두꺼워진다. 퇴적물이 두꺼워지면 수심이 깊어진다. 라고 했어요.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오케이. 다시. 나이가 많아지면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수심이 깊어진다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된다고? 선생님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된다고? 봐봐. 요렇게 해령이 수심이 이렇게 경사가 급한 해령이 있고 그 다음에 경사가 이렇게 완만한 해령이 있다. 괜찮나요? 그러면 같은 깊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똑같다고요. 수심이 깊어지는 속도는 똑같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해령으로부터 같은 깊이까지 내려가는데
해령으로부터 같은 깊이까지 내려가는데 걸린 시간은 똑같아. 시간은 똑같아. 시간이 수심이 똑같으면 시간이 여기 시간이나 여기 시간이나 이게 동일하다고요. 괜찮나요? 그런데 얘는 해령으로부터 요만큼 같은 시간 동안 요만큼 이동해 갔다면 얘는 해령으로부터 요만큼 이동한 것이다. 그럼 누가 확장 속도가 빠르다? 요 놈이 확장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해령의 경사가 완만한 놈이 확장 속도가 빠르다. 괜찮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 이해됩니까? 잘 안, 어디가? 깊어지는 것부터 잘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 퇴적물이 많아지게 되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떠받치지 못하니까 쭉 가라앉겠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판이 아래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멘틀 위에서 멘틀 위에 떠 있는 게 이제 판인데 판이 아래로 멘틀 아래로 이렇게 멘틀 쪽으로 이렇게 쭉 가라앉는 거겠죠. 무거워지니까. 그러니까 수심이 깊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같은 시간 동안에 수심은 같은 깊이까지 내려가요. 왜냐하면 무거워지는 정도가 똑같다고 가정한다면. 괜찮나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 깊어지는 놈이 똑같다면 됐나요? 깊이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깊이가. 해령으로부터의 깊이가 똑같은 거야. 괜찮아? 시간이 똑같은 거. 그러면 거기까지의 확장 속도, 거기까지의 확장 속도를 보면 경사가 급한 놈은 돼요? 그 시간 동안 요만큼 이동했다는 얘기고 얘는 요 시간 동안 이만큼 이동했다는 얘기다. 그럼 얘가 더 확장 속도가 빨리 갔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해령의 경사가 완만할수록 확장 속도가 빨라요. 이렇게 나온 건데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조금 더 선생님이 이제 대면할 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겠죠? 이거는 근데 좀 잘 안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여기는 양쪽에 지진화산 다 있는데 수렴형 경계는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가 않더라. 한쪽에만 지진화산이 있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맞아요? 한쪽에만 지진화산이 있는 이유는 뭐다? 섭입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밀도가 큰 놈이 밀도가 작은 놈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이라고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위에서 볼 때는 이쪽에서는 밀도가 큰 판이야. 지진화산 없잖아. 이쪽에서는 밀도가 작은 판이야. 지진화산이 활발하죠. 괜찮아? 그래서 밀도가 작은 쪽에서 지진화산이라고 했어요. 무조건. 다시 밀도가 작은 판 쪽에 지진화산이 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북미에 보면요. 북미에 보면 알래스카에 있는 이제 알류산 열도라는 데가 있거든요. 알류산 열도를 보니까 지진이 막 이 알류산 열도 막 화산이 막 여기를 통해서 막 존재해요.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 근처에 판의 경계가 있는 건데 괜찮아요? 밀도가 큰 판이 아래겠어요? 밀도가 큰 판이 위겠어요? 지진과 화산이 많은 쪽이 밀도가 작다라고요. 사실 가만째로 보면 여기가 북아메리카판, 대륙판이에요. 밑에는요, 태평양판, 해양판이라고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해양판의 밀도가 크겠죠. 이해가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자, 계속. 자,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만 지진화산이 있다.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라. 또 하나, 판의 경계에 가까운 쪽은 뭐라고요? 천발 지진이. 판의 경계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발 지진이 발생한다라고 말씀도 드렸고요. 또 이제 습곡 산맥들이 존재하는데 호상열도는 무조건 화산이 있는 거고 괜찮아요? 습곡 산맥이 있는데 화산이 있는 습곡 산맥이 있고 화산이 없는 습곡 산맥도 있더라. 그래서 해양판과 대륙판이 같이 있는 곳에서는 화산이 있는 습곡 산맥 안 됐어, 산맥. 화산이 있어서 안 됐어. 근데 여기 충돌역일 때는 화산이 있다, 없다? 없다. 화산이 없다. 히말라야 화산이 없다. 알겠습니까? 같이. 자, 보존형 경계는 굳이 안 해도 되죠. 자, 이 정도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또 어디로 좀 넘어갔으면 하냐면 페이지는 몇 페이지? 페이지는 106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화산에 대한 설명들인데 괜찮나요? 교과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판의 경계 괜찮나요? 그 첫 번째 경계입니다. 우선 A 동아프리카 열곡대죠. 괜찮나요? 자, 여기 보면 화살표가 양쪽으로 벌어져요.
벌어지니까 당연히 여기는 뭐다? 발산형 경계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나요? 발산형 경계니까 뭐가 있다? 열곡대가 있고요. 열곡대에서는 봐야지 천발지진 화산이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천발지진 화산 활동 밑줄 치셔야 돼요. 괜찮나요? 자, 이제 B. B는 화살표가 모여요. 화살표가 모이는 여기는 수렴형 경계 중에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충돌형이에요. 충돌형. 이 충돌형일 때 스곡산맥 히말라야가 형성이 됐는데 히말라야는 화산이 있다 없다? 화산 없다고 했고요. 괜찮나? 그리고 무슨 지진이다? 중발 지진이다. 수렴형 경계이지만 중발 지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C 돼요? 이 C. 자,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라는 놈인데 일단 우리나라 먼저 조금 볼게요. 자, 우리나라를 보면 여기에 우리나라 있고요. 괜찮나?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요렇게 일본 해구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존재하면서 요렇게 해양판이 요런 식으로 동해. 괜찮나요? 요렇게 여기 일본이고요. 여기 우리나라. 우리나라를 너무 크게 그렸나? 일본보다? 뭐 어때? 자, 어쨌든 자, 지진들이 막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지진이 있는데 잘 봐야 돼. 여기가 해구라고. 여기가 해구. 일본 해구가 여기야. 일본 쪽에서 무슨 지진이 발생하는 거야? 천발 지진 발생하는 거야. 일본 쪽에서 화산 활동이 있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근데 우리나라 쪽에는 무슨 지진이다? 신발 지진이다. 신발 지진은 피해가 있다 없다? 피해가 없죠. 일본은 피해가 많지만 우리나라 피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발 지진일수록 피해가 적은 겁니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어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이 마리아나 해구의 위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면 대충 일본 있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결정이 돼요. 자, 여기는 유라시아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필리핀판이라는 해양판이고요. 이쪽에 태평양판이라는 해양판이에요. 괜찮나요? 지진과 화산을 보면 민혁이 조금만 참아 졸려도 지진들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화산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화산이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요. 지금 이거는 해저화산까지 포함이야.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밀도가 누가 큰지를 판단할 수 있죠. 태평양판과 필리핀판 중에 누가 밀도가 더 큽니까? 태평양판이요. 밀도가 작은 판의 지진 화산이니까. 맞나요? 필리핀판과 유라시안판 중에 누가 더 밀도가 큽니까? 필리핀판이요. 왜요? 유라시안판 쪽에 밀도가 더 이게 지진과 화산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 밀도를 비교할 수 있죠. 유라시아판이 제일 작고 그 다음 필리핀판에 태평양판이 제일 크구나. 됐어요? 또 하나. 사실은 이 마리아나 해구의 그림이 원래는 속도가 방향이 약간 좀 그런데 판의 이동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 이렇게 마리아나 해구가 있고요. 이쪽에 태평양판이 있으면 마리아나 해구가 왼쪽으로 가고 태평양판도 왼쪽으로 가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가 해구라면서요. 만난다면서요, 선생님. 수렴형 경계라면서요. 맞아, 아니야? 그러려면 이게 속도가, 봐야 돼. 속도가 누가 빨라야 돼? 태평양판이 빨라야죠. 쫓아가는 놈이 빨라야죠. 괜찮습니까? 그래야지 만나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게 속도를 비교할 수 있는데 마리아나 해구보단 마리아나 필리핀판보단 태평양판이 더 커서 여기에 마리아나 해구가 형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다시. 자, 두 해양판이 수렴하면서 해구와 호상열도가 형성되며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밑줄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자, 이 산안드레아스 단층 밑줄 치고요. 여기는 화산 활동이 거의 없는 천발 지진만 발생하는 거죠. 변환 단층이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어긋나는 판이에요. 자, 그 다음에 D. 자, 대서양 중앙해령이고 발산형 경계예요. 여기는 발산형 경계. 발산형 경계에 해령과 열곡대, 그 다음에 화산 활동 등이 발생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만나고 있어요. 수렴형 경계죠. 수렴형 경계. 여기 이 숫곡산맥이 죽지 않는 산맥, 안내산맥. 아, 화산이 있어서 안 돼. 뭐 이렇게 설명하라고 했고, 자, 천발 지진, 신발 지진, 화산 활동에다가 밑줄 치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니네들이 이 위에다가 쓰셔야 되는데, 괜찮나요? 하나 더. 자, 뭐가 있냐면, 태평양과 대서양을 비교하는 문제가 좀 나올 수 있어요. 자, 태평양 반을 보면 둘러싸면서 수렴형 경계라고 했죠, 아까.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여기에 대륙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대륙판이 있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아래로 섭입하는 섭입대가 이렇게 양쪽에서 나타나요. 이게 바로 태평양입니다. 자, 태평양은 이쪽에서 수렴형 경계, 섭입대, 이쪽에서 수렴형 경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근데 대서양 같은 경우는, 대서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판, 그 다음에 요렇게 발산형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냥 하나의 판이에요. 괜찮습니까? 해령이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에 판의 경계가 없어요. 해령이 이렇게 가운데 있고요. 해안가는 지금 판의 경계가 아니에요. 맞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해안가 여기가 판의 경계가 아닙니다. 이게 시험 문제가 좀 나와요. 알겠어요? 자, 밑에다가 뭐 옆에다가 써놓든 어디다가 써놓든 빨리 그림 하나 그려주시고요. 방학이니까 이렇게 자세히 한다. 나중에 시험 볼 때 보면 선생님 진짜 장난 아니에요. 아, 날라가 진도. 이건 해령인데 여기도 해령이에요. 대충만 그리시면 됩니다. 자, 밑에는 표 하나 나오죠. 그냥 거기다가 암기라고만 써놓으세요. 암기. 암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죠. 자,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갑시다. 앞에 페이지. 자, 직권의 변화가 지구 시스템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고요. 될까요? 자, 이제 읽으면서 정리만 하면 돼요. 자, 화산 활동에 의한 피해와 대책. 자, 화산, 환경적 피해로는 뭐가 있다? 용암에 의해서 지형이 변하고, 그 다음에 화산이 발생하며, 화산 쇄설물이 용암에 섞인 산사면을 타고 내려오면서 산사태를 만든다. 어머, 이거 밑줄 쳐야 되겠네요. 이런 걸 우리가 화산 이류라고 하는데 뭐 필요 없고요. 됐나요? 자, 화산가스에 의해 산성비를 내리게 하거나, 그 다음에 토양을 산성화시킨다. 산성비 똥을뱅이 치고.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요 놈이네요. 화산재가 햇빛을 가리면 왜요? 평균 기온을 낮출 수가 있대요. 이게 바로 직권이 기권한테 영향을 준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시 한번 더. 화산재가 올라가서 햇빛을 가려요. 그러면 계속 하늘 어둡겠죠? 괜찮나요? 왜요? 그래서 하여튼 평균 기온을 낮출 수가 있는데 이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필리핀에서 피나투보 화산이라는 큰 화산이 폭발한 적이 있었어요. 큰 화산이 폭발했다가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그 해에 평균 기온이 몇 도 정도? 1도인가 0.5도인가 하여튼 떨어졌어. 괜찮아? 엄청나게 큰 추위가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났었다.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적어져서. 괜찮나요?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화산가스는 이산화탄소가 많겠죠. 그러니까 대기 조성과 온실효과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화산이 폭발하면 즉각적으로는 좀 추워지는데 되게 추워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산화탄소나 수증기가 많아지면서 온실효과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기온이 대략 올라갈 수 있어요.
한 10년 뒤에는 평균 기온이 상승할 수 있어.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화산가스와 화산재는 광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광합성에 직접적인 영향, 생물권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용암에 의해 필요 없고요. 이렇게 피해 없어요. 괜찮아. 대책. 자, 제방을 쌓거나 분출물 주위에 수로나 건설해서 용암의 이동 경로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용암에 물을 뿌리면 용화를 식히고 어쩌고저쩌고 이동량이 감소하여 완전공격 실시한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화산지대에 생긴 온천으로 관광자원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되려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며, 그 다음에 해수에 염류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물을 짜게 만든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해저화산 활동에 의해 다양한 광물질이 해양 생태계에 공급되었다. 지열이 높은 지역, 지열발전소에 에너지를 얻었다. 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진이네요. 산사태를 일으키고 이렇게 주변의 환경을 바꾼다. 숲을 파괴되고 물을 오염시켰다. 자, 밑줄 쳐야 돼요. 이제 빨간색으로 밑줄 칠까요?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해 쓰나미가 발생하면 수권에 영향을 주고요. 돼요? 이 쓰나미에 의해서 누가 뒤지면, 인간들이 뒤지면 그건 생물권에 영향을 준 거예요. 괜찮나요? 자, 계속 뭐 어쩌고저쩌고 화산가스관이 파괴되면서 가스가 누출되고 전선이 그 화산이 발생한다. 2차적인 피해를 주기도 한다. 이런 걸 2차적 피해라고 합니다. 교통이 마비되고 뭐 이런 것들. 괜찮나? 자, 그 다음에 인공위성을 이용한 지형 변화를 관측하면 우리가 지진이 발생할지 안 할지를 예측할 수 있겠다 이거고요. 지진계를 설치하거나 내진 설계를 하거나 이렇게 안전교육을 설치하면 조금 더 대책 마련이 좋다. 그 다음에 이용으로 봐봐. 지구 내부를 연구하는 데 이용된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지하자원 탐색하는 데 지진을 사용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밑으로 내려가서요. 이제 문제 조금 풀게요. 개념 쏙쏙. 103페이지입니다. 자, 갈까요? 자,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은 뭐다? 지구 내부. 그쵸? 지구 내부. 지진과 화산을 일으키는 건 누구다고? 지진, 지구 내부. 자, 이런 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 변동대죠. 변동대. 자, 화산활동이 활발한 지점을 연결한 지역을 화산활동이니까 화산대,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을 지진대라고 하는 거고요. 화산대와 뭐 어쩌고저쩌고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대자를 붙인 거죠, 사실은. 됐나요? 자, 그 다음 판의 구조다. 봐봐야지. 어디까지가 판이라고요? 여기까지가 판이라고. 지각만 판이 아니라 상부 멘틀까지가 판이다. 됐나요? 그럼 그 밑에는 뭐다? 연약권이다. 연약권이 부분 용융되어 있는 거고요. 자, A는 암석권, 판입니다. 자, B에서 멘틀의 대류가 일어난다? 아니요, B가 아니라 판 밑에서, 여기서 멘틀의 대류, 대연약권에서. 괜찮나? 그러니까 B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 연약권에서라고 고쳐주시고요. 될까요? 자, X. 자, 대륙판은 해양판보다 두께가 두꺼운 맞는데, 밀도가 크니 작으니, 밀도가 작다. 오. 왜요? 대륙판에는 무슨 암? 화강암. 그 다음에 해양판은 무슨 암? 현무암. 각각 써두시면 좋다. 됐습니까? 돼요? 현무암의 밀도가 크죠. 자, 그 다음에 판의 분포와 이동에 대한 설명이다. 표면에는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 맞네요. 이동 속도는 대체로 연간 수미터 정도다? 센티미터 정도예요. 진짜. 굉장히 작아요. 자, 그 다음에 지각 변동은 주로 판의 중앙 부분이다, 판의 경계 부분이다. 판의 경계 부분에서 지각 변동이 나타나는 거고요. 판 멘틀의 대류는 판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이다. 이건 맞네요. 괜찮습니까? 자, 다음. 다 썼어요. 괜찮아요? 자, 다음 페이지. 자, 내가 이렇게 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그래요. 시간이 다 돼서. 자, 판의 경계. 자, 발산형 경계는 뭐라고요? 멀어지는 거. 수렴형 경계는 뭐라고요? 가까워지는 거. 그러면 어긋나는 게 보존형 경계. 괜찮나요? 그 다음에, 판이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에서 해령과 열곡대. 그 다음에 가까워지는 수렴형 경계에서 해국.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변환단층은 서로 어긋나는 곳.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해령의 중심부에 열곡에서 마그마가 분출하여 해양지각이 생성되고 있어요. 생성에다 동글뱅이 치셔요.
자, 그 다음에 대륙판과 해역판이 수렴하면 수렴 동글베개 치시고 밀도가 큰 해양판이 섭입합니다. 섭입합니다.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해령을 수직으로 가로지르는 변환단층, 천발 지진이 활발하다. 해령을 수직으로 가로지르는. 선생님, 수직 꼭 수직이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근데 대체로 수직이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괜찮나요? 자, 다음은 화산 활동의 영향을 설명한 것이다 라고 했고요. 자, 화산재는 일시적으로 기온을 낮출 수 있고 이는 직권이 기권한테 영향을 준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숙제는 어디까지입니까? 아씨, 숙제는 115. 그 다음에 수능 문제는 다음 시간에 같이 합시다. 괜찮습니까? 지금 할까요? 알았어요. 다음 시간에. 괜찮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요, 봐봐. 암기할 게 되게 많죠. 그리고 수업한 거 한 번쯤은 더 보시면서 이 판의 경계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문제 푸는 데가 좀 수월하고 분석하는 데가 좀 수월해요. 알겠습니까? 오늘 수업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